그러면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냅다 던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슬프게 만든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스타 이소구입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카카오 네이버의 급락,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제 카카오 네이버 하락에 반해서 삼성전자 등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는데, 같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5%, 나름대로는 또 급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그럼 내일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여기에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죠. 오늘 주변 상황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증시가 뭐 장중에 약보합도 갔었지만 상승이고요. 그 대만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홍콩 항생지수나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홍콩 항생지수나 홍콩 H지수 얘네들이랑 같은 맥락의 하락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대만과 비슷한 맥락의 업종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증시랑 비슷한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G2, 상해 증시가 이런 흐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푹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변동성 분명히 있었지만 제자리를 찾는 흐름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 쿼더러플 위칭데이 영향력이 더 컸구나. 그럼 쿼더러플 위칭데이가 뭔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쿼더러플 위칭데이란 선물 옵션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현재로 각 포지션, 내가 상승 포지션, 상승에 돈을 건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그리고 하락에 돈을 걸었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식을 인위적으로 밀어붙이고 밀어 올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종가상 그 내가 돈 건 그 지수대 아래에 있다면 그 폭만큼 수익을 보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죠. 풋옵션이 오늘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만약에 요 빨간 날이 만길이었다면 내가 포지션을 돈을 건 그 지수 때보다 더 올라갔으면 그 지수 올라간 만큼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큽니다. 즉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포지션을 짜고요. 그 당일날 포지션을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날 하루에 수익을 쟁취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인데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 더 보면은요, 주변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데 환율 보시죠. 원달러 환율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윗꼬리를 달고 또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쿼드러플 위칭대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시간대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 10분 단위로 자른 거예요. 10분 단위로. 뭐 2시 이때까지는 4,700억 이렇게 했다가 동시호가에서 약간 매도한 거 일정 부분 종목별로 좀 매수가 들어온 현상인데, 기관이 보시면은요, 동시호가에서만 3,200억 이상을 매도를 합니다.
동시 호가에서만. 특히나 금융투자 5천억 매도를 했죠? 원인은 여기 있었네요. 그쵸? 5천억.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 3시 이후부터 보시면은 1,000억을 매도를 했어요. 1,000억을. 그러면은 금융투자 연기금이 냅다 던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슬프게 만든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콜옵션, 상승에 돈을 거는 쪽 매도를 했고요. 하락에 돈을 거는 쪽에는 매수를 했어요. 얘네들이 오늘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소위 지랄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콜옵션은 뭐예요? 상승에 돈을 거는 거예요. 풋옵션은요, 하락에 돈을 건데 상승에 돈을 걸고 하락에 팔았어요. 풋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럼 상승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손실 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린이 여러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들으세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차월물, 즉 다음 월물, 그리고 차차 월물, 그 다음 월물, 지금 매매를 해요. 지금도요. 몇 달치를 계속 매매를 해요. 대신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대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관은 오늘 해먹으려고 이렇게 주식을 동시호가 근처에서 냅다 던지면서 주가를 쭉 밀어내렸고 하루 종일. 그러면서 옵션에서 오늘 하루에 수익을 냈고, 외국인 같은 경우 그럼 얘네들 손실 받느냐? 아니에요. 손실 안 봤어요. 그러면은 차월물 매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다음 월물, 오늘 딱 끝나는 9월물 말고 다음 월물에 콜옵션 매수를 했고요. 풋옵션 매수를 하면서 차월물에 대한 상승 포지션을 취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관은 단기로 오늘 끝낸 거고요. 외국인은 차월물 매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초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급락을 시켰고, 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요번 월물은 이익을 다 챙겼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월물로 내일을 준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오늘 장중에 이렇게 하락시키는 또 하나의 또 건수가 있었죠.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래 여기 나스닥과 S&P 선물이 0.2%, 0.3% 하락해요. 일반 투자들이 보기에는 나스닥 선물도 하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1.5% 하락했어요. 이거 가지고 1.5% 하락시켜요? 거기다가 그러면 코스닥은, 그렇다면 쿼더러플 위칭데이 오늘 하루에 뭔가 하려고 하락으로 수익을 내려고 밀어내렸고, 외국인은 차월물, 요번 월물은 어저께 매매로 다 끝내고 차월물 매매를 오늘 했다. 싸게 산 거죠. 차월물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차월물을 싸게 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랬을 경우 미국 증시가 급락, 우리나라처럼 1.5%, 2%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정 부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마감 상황에서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안다면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번민할 필요 없죠. 주식 투자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내일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저희 VIP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전략, 오늘 오히려 저점 매수 종목도 있었거든요. 내일을 위해서요. 내일 떠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방송 듣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그러면은 내일장 전략, 글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보합 아래 출발이면 앞서 보셨었던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 상승 출발 이후 밀린다면, 혹은 보합 출발 이하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때 그러면 관심주는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고 살아나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 하나마이크론이요. 오늘 장중 조정이 있었는데 후장으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신고가에 마감을 합니다.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죠. 그런데 기관이, 특히 투신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끌어올렸어요. 물론 외국인이 더 매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동안 매수한 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물량 투신이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종목은요, 아, 얘가 향후 주도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구나.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 유심히 보시면서 저가 매수, 이런 거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좋고요. 오늘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상승을 시켜놓고 오늘 그 이하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현대차, 그렇죠? 다 그렇죠? 기아,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수급동에 잠깐 보시면은요, 기관이 밀어내리려고 금융투자, 연기금 매도했는데 물량 다 받았죠. 이렇게 수급이 한쪽에서라도 받아주는 종목, 현대차도 그렇고요. 하이닉스 양 매도가 나왔네요. 얘는요. 삼성전자, 기관이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매도를 아주 강하게 했는데 기관이 어느 정도 받아줬단 말이죠. 이렇게 한쪽에서 받아준 종목이든가, 아니면 어저께 급등시켜 놨는데 프로그램 매물로 오늘 다 밀어내린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 철강주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와서 급락한 종목 말고요. 그러한 종목군들 살펴보면 또 내일 반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 가운데 두산퓨얼셀 한번 보시죠. 고공권입니다. 지금 한 열흘 정도 제자리 뭐 제자리 뛰기죠. 예, 급등시킨 이후에 제자리 뛰기.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죠. 수급 동향. 8월 31일 마지막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이날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도 6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이 끌어올린 주체예요.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100만 주를. 그런데 조금 매물이 나오는 정도인데 오늘 같은 날 외국인 7만 주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저는 두산퓨얼셀 아주 좋게 보거든요. 이게 주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대체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이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은 주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연기금이 오히려 이렇게 매수 주체가 한쪽에서라도 받아주는 종목은요, 내일 이후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이 크니까 이들 종목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오늘 왜 하락했는가 많이들 걱정하시고, 종목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업종 대표주들도 많이 하락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용기도 드리고 힘내시고 쫄지 마! 라고 한 말씀 드리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저의 이 전략이 그리고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 투자 마인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코드러플 지칭데이 변동성이 크기는 했는데요. 힘내시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저에게도 힘을 주시는 댓글 한마디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